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바둑을 조금 소개하기 전에 좀 잔소리를 좀 주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별로 인생에 뭐 특별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런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나 봐요. 왜냐하면 지나온 삶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뭐죠? 뭐 아주 기뻤을 때 뭐 즐거웠을 때도 있었겠지만 또 아쉽거나 또 막 그런 후회스러움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같은 하수 바둑이 무슨 바둑을 소개한다고 바둑을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의 삶에 대한 매체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바둑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바둑도 좀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 바둑이니까 항상 제가 말씀 올립니다만 바둑을 진짜 한번 배워보시려면 지금 유튜버에 고수님들 유튜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옛날에는 뭐 책이 없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못 배웠다면 지금은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지런하시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좀 되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노년기에 우리가 취미로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서 쭉 앉아 있는 것보다 뭐 가벼운 등산이나 뭐 탁구나 뭐 걷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이는 걸 많이 하라고들 권유합니다. 이런 뭐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많이 살펴보면은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좀 그냥 너무 짜증나게 덥고 또 뭐 겨울철 호황기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뭐 있으면서 바둑을 즐기는 것도 노후의 취미 생활의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가을철 오고 그러면 뭐 꽃구경도 가고 뭐 단풍 구경도 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되지도 않는 바둑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기력은 지금 타이젠 기준입니다. 타이젠의 제 기력은 어느 정도냐면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 2급 정도.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한 2단 정도. 이 정도 둡니다. 뭐 정신 사나울 때는 뭐 아주 그냥 뭐 바둑도 아닌 바둑도 두고요. 뭐 가까이 있는 단수도 못 볼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죠. 뭐 그러면서 또 혹시 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렇게 일신, 우일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타이젠에서는 이제 조금 1급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단 했다가 또 강급됐습니다. 근데 또 고수님들 말 들어오면 바둑 한 판 뭐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그분들도 막상 지면은 그냥 막 고함 소리 나오고 난리 납니다. 아 이런 바둑을 쳤다고. 오늘 또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넋두리 그만 하고요. 바둑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 같은 기력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반면 교사를 하면서 타산 지석으로 삼아갖고 아마 나도 저럴 때 저런 실수를 해 하면서 조금은 남의 바둑도 많이 구경해 봐야 돼요. 자기 바둑만 막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건 흙을 잡았고요. 상대분이 1단 타이젠 기준입니다. 1단에서 1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흙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고수님들에게는 초반에 이제 물론 자기 성향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고수님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하변에 백집이 좀 커지는 것을 조금 경계하는 의미로 이렇게 걸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은 백이 이렇게 받든 저는 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백이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흙이 딱 갇히면서 좀 발전 가능성은 없잖아요. 물론 백을 좌변하고 우변에 백을 이제 찢어 놓기는 했죠. 분리는 시켰지만 제 돌이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 발전 가능성이 큰 자리. 왜냐하면 저는 좌상에 제 흙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긴 해도 가급적이면은 좀 큰 자리로 이 초반에는 포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옳다가 아니고 자기 성향이지만, 초반에 붙여갖고 여기서는 정석이 이정석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안 찌른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는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백이 여기 지킬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여기 지키고 이 정석을 많이 썼는데 또 그 정석도 유행을 타더라고요. 요즘 그 정석을 또 잘 안 둔대요. 그래도 자기가 그 정석 좋아하면, 왜냐하면 그 정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된 정석이거든요. 많은 프로 기사님들이 바둑을 연구하면서 이상에서는 흙도 이렇게 받아주고 백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최상이다 라는 게 정석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또 이렇게 찔러서 정리를 또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변화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 정석의 변화도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제 요렇게 뒀을 때 보니까 이 하변에 백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침투수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석을 요런 또 응수를 많이 또 하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는 받아줘야 되겠죠. 받았습니다. 그냥 좌하 그냥 확실하게 살아놓은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것은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정도로 안정을 취할까 했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나 이렇게 다가섰을 때 제 흙이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뭐 나가든지 했을 때 백이 뭐 이렇게 나가면은 자하의 백 모양은 좀 깨졌습니다만 그 대신에 우하변 쪽에 조금 백 모양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좀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뭐 당연히 이럴 때는 백이 여기를 침투해 오겠죠. 저는 이거 대충 좀 살면서 이쪽으로다가 3-3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초반부터 조금 제가 이렇게 두는 통에 좀 전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아 쪽도 빨리 좀 살아놓고 이것도 근데 아직 산 건 아니에요. 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정석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은 제가 여기는 막아야지. 그럼 여기 이렇게 백이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 이걸 뭐 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또 살아야 됩니다. 가일수 해가지고 뭐 이것도 또 뭐 가능하겠네요. 사실은 그죠?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금 하수 바둑이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잘 모르고요. 또 상대도 또 같이 하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둬요. 이렇게 두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변에 뭔가 제가 뭐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은 뭐 이렇게 벌린달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변의 흙 모양을 빨리 안정을 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백 모양을 조금 파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선택은 그냥 우상변을 굳히는 걸로 우상도 굉장히 큰 자리 아닙니까? 걸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변의 흙이 이제 흑세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저희들 대형수를 보면 아이고 그래서 하순교 야 뭐 저렇게 두냐 막 했을지 몰라도 뭐 그래서 하순교 그리고 같이 음수가 서로 서투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는 우리 사실 바둑에서는 수익기 우리 하수들은 다 수익기가 약하죠. 근데 그럼에도 수익기를 전혀 잘 안 되는데도 잘 두시는 분들은 그 바둑의 그 흐름 그 다음에 내가 한 수를 뒀을 때 그 한 수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형세 분석 그 다음에 어디가 대세점이고 어디가 큰 자리냐 그리고 버려야 될 돌은 어떤 돌이고 패석은 어떤 거고 살려야 될 돌은 어떤 돌이냐 뭐 이런 것을 수익기는 약해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을 잘 아는 그런 게 있다고 고수님들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바둑의 기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둑 기자에다가 재능 제자 바둑에 뭔가 재능이 있다. 네. 그게 이제 기재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하변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백의 이 진영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변은 일단 살렸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저의 선택이 뭐가 옳은지 잘못됐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했고 이제 우리 이제 그래서 이런 바둑은 복귀를 받아봐야 됩니다. 고수님들한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하변을 살리고 요건 그냥 일단에 뭐 완전 지금 거의 폐석이 됐죠 이거니. 네, 폐석은 됐지만 저는 하변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고수님들이 이건 이래서 안 좋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데 흑이 조금 백이 상대분이 조금 밋밋하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변에서 중앙에 이르는 이 백 모양을 뭔가 좀 키웠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런 데가 과연 여기가 중요했을까요? 제가 모르긴 해도 여기보다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쪽 지금 흑찰인가요? 이상하네. 왜 흑찰이지? 아무튼 뭐 이론적이 더 커갖고 이 중앙에 이 자기 모양을 백 모양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상에 흑 진영을 백이 깼어요. 저기에서 제가 흑집을 만들어봐야 열 몇 집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가끔 이게 타이젠 복귀하다 보면 이러더라고. 자상 여기를 뭐 집 깨는 것보다는 뭔가 백은 중앙의 모양을 좀 키웠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저 좌상에서 하변으로 이르는 이 흙을 권마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의 의도는. 여기 한번 형세 봐볼까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바둑 처음부터 끝나는 내내 제가 계속 유리해서 마지막까지 끝냈네요. 그러니까 백이 뭔가 자기 전략을 잘못 펼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겨서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겠죠. 네. 백이 좀 전략을 잘못 세웠지 않냐. 여기서는 좀 미세한 수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들의 수는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것들은 각자 이런 건 각자 전투에서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뭐 그 저는 이제 좌상에서 하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흙이 권마로 쫓겼습니다. 미생으로. 반면에 백은 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말을 진짜 만들면 안 되는데 미생으로 쫓기다 보면은 자기가 유리한 국면이 언제든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그리고 내가 강했던 바둑들이 약해지고 쫓기다 보니까 미생으로 제가 좀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안영을 잡아서 여기서 한 집이라도 좀 만들고 여기 어떻게 또 한 집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한 집 만들자 그러니까 빨리 수습해야 돼요 이거. 미생으로 계속 쫓기면 바둑이 이제 쫓기다가 팠나요. 요거는 이제 파워한 것은 제 집 이걸 옥집으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옥집으로 만들어지면 한 집도 없으니까 여기 한 집 일단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수 입장에서 두 집을 내야 사는데 한 집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집이라도 내놓으면 어디서 도망가다가 한 집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권마가 쫓기면서 제가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인데 상당히 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제가 한 30집 유리하다가 지금은 17집 유리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권마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정말 유리했던 바둑이 불리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마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일단은 살았어요. 제가 빨리 수습이 됐죠. 여기에 한 집, 여기 한 집 있죠. 여기에 한 집, 뭐 두 집이든 한 집이든 어찌됐건 분리된 두 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권마가 빨리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어때요? 이러면은 제가 지금 흙이 반면으로 20집 유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고수님들 얘기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뭐냐? 내 바둑 어디 불편한 데 없냐? 약점 없냐? 그 다음에 내 집을 좀 더 키울 데 없냐? 예. 그렇게 안정적으로 두시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박내기 뭐 바둑 두는 것도 아닌데 반집을 이겨도 이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조금 손해도 봅니다. 근데 크게 데미지만 안 입으면 제가 20집 유리였잖아요. 근데 물론 게임 중에는 제가 형세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아 내가 유리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제가 좀 여기 이렇게 다 가만히 막으면 됩니다. 쓸데없는 또 짓거리 하다가 조금 손해봤어요. 많이는 손해본 건 아니고요. 좀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하면 제가 20집 유리에서 지금 아마 좀 좁혀졌을 거예요. 14집 유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집을 지금 까먹은 거예요. 예. 왜 까먹었냐? 이 백은 죽였지만은 이쪽에 돌들을 다 놓고 뭐 이걸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막았으면 놓고 딸 필요도 없는데 예, 그래서 유리할 때는 각질 좀 사고 치지 말자. 사고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14집 제가 유리인데 14집 그대로 지켰습니다. 바둑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특별하게 뭐 끝내기 위해서 뭐 잘못 두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역으로 따지면. 네. 특별하게 여기서 사고 안 쳤고 끝내기 실수도 크게 한 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둑은 그냥 뭐 좀 무난하게 이겼네요. 예. 사실 고수님들 바둑 보면은 끝내기에서도 아이 프로 바둑 보면은 끝내기에서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는 끝내기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끝내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사실 특별한 전투, 아니 초반에 조금 그 하변에서 좀 전투가 있었지만 저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뭐 그냥 무난하게 그 전투가 정리되면서 결국 이 바둑은 큰 자리, 제가 큰 자리를 많이 초반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큰 자리, 넓은 자리 갔던 포석이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바둑을 한번 배우실 분들은 저 같은 하수 바둑은 참고로만 아 나도 저런 실수 많이 하는데 뭐 이 정도 반면 교사 정도로만 보시고 진짜 바둑은 끊임없이 고수님들의 바둑을 그 강의 해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 하수다 보니까 고수분들의 수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님들 강의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하수 바둑부터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하수를 무찔러야 고수도 무찌르지 마 하수도 못 무찌르면서 어떻게 고수부터 꺾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 뱁새가 황색 얼음 흉내내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고수님들 강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하수들 바둑도 자주 참고하시는 게 아마 제 생각에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아주 초고수들의 강의 해설만 듣는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기력대의 분들의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비슷한 기력대 분들이 이렇게 바둑 영상 올리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본인이 쪽팔려 갖고 못 올리죠 사실은. 저는 감히 용기를 내서 지금 올려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 5단 정도 하시는 분들 정도는 이제 이렇게 바둑 강의 해설 영상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의 영상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초고수들의 강의는 내가 소화가 안 되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잖아요. 그럼 그 버릇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고쳐져요. 아무리 사범들이 이렇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그 고집이 그렇게 세세요. 그래요. 근데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안 고쳐지고 바둑 두면서는 또 사범님들의 얘기가 그냥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텅 비어요. 그러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아 참 이럴 때는 사범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제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범들의 얘기가 자주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기력 향상 무조건 될 겁니다. 아니 운동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훈련할 때 그렇게 배워놓고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냥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어야 돼. 몸에 아니 습관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려야 돼. 그 사범님들의 가르침이 그래야 기력 향상이 되지. 아, 이럴 때 사범이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이제 인터넷 봐도 거의 5분 10분 봐도 아닙니까. 시간은 없는데 수익기도 안 되는데 또 형세 분석은 언제 하고 막 정신 사나워가지고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아마 그게 우리 같은 학업자들의 대부분 저는 다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